안녕하세요. 소담드림 연구소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딱히 성장하는 것 없이 시간만 계속 흘려보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오랜 시간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반복적인 일상에 갇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훅 지나가 버려요. 취업 전에는 취업 준비를 하느라, 입사하고 나서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회사에 적응해서는 쏟아지는 업무와 실적 압박으로 숨쉴 틈 없는 일상이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밀린 잠을 자느라 다른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마다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많이 좁아지곤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성장의 기회를 보지 못하기도 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도전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을 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성장을 위한 기초 체력을 먼저 길러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은 나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일이나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세상에는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지식과 분야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책과 강의, 영상들을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내가 아는 지식과 분야가 넓어지면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바꾸고 싶었던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 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신감도 높아지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면 더 큰 도전과 경험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담이야기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만족하시나요? 내 일이 천직이야.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어. 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일이 좋아서 하나?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절반을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나는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까? 도대체 내 적성에 맞는 일은 뭘까? 내 적성에 맞는 일이 있기는 한 걸까? 라는 한숨과 한탄이 섞인 고민을 해본 적 한 번쯤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나에게 맞는 일, 그리고 직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교차하는 곳에 당신의 천직이 있다. 수천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이 말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천직을 찾는 데도 유효합니다. 나의 천직을 찾으려면 우선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연한 경험이나 기회로 내 천직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원을 내기로 했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음원을 녹음하기 위해 노래 연습을 하면서 제 노래 실력의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노래에 재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한계를 느끼게 되니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이고 흥미도 점점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재능은 일의 성과뿐만 아니라 흥미를 갖고 일을 지속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못하는 일을 잘하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잘하는 일, 즉 재능이 있는 일은 훨씬 적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만 들여도 성과와 발전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꼭 발견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직은 우리가 즐겁게 몰입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행복한 하루가 시작됐네. 빨리 일하러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은 나의 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직은 나에게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된 일이야. 라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 내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맞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일을 경험해보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거나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짧게라도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많이 시도해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했습니다. 힘들어도 끈기 있게 도전하고 노력하고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오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다양한 실패와 실수, 시행착오들이 성장과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의 시대잖아요. 찾으려고 하면 일과 직업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의 적성을 알고 싶다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무료 직업심리 검사들도 있고요. 진로나 적성, 특정한 직업에 대한 책과 강의,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하세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에 대한 정보를 얻으세요.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의 장점과 단점, 현실, 전망 등을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믿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세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나에게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방황하는 내 자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앞으로 무한하게 성장해 나갈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스스로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좋은 선택을 하는,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격려하세요. 그에 맞는 노력을 매일 조금씩 더 해나가시면, 작게라도 성공 경험을 쌓아나가시면 매일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 원하시는 삶이 실현 불가능한 포기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열심히 찾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진정한 여러분의 천직을 찾고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담드림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가끔씩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른 일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후회스럽다. 때로는 너무 후회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은 생각이 몰려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생이 당황스럽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진로, 맞춤 직업을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뒤에야 나의 재능과 장점, 좋아하는 일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잘 해낼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죠. 만약 지나간 시간이 너무 후회스럽고 인생 낭비를 한 것 같아 괴롭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작고 어렸던 그때의 그 시점에도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의 영향, 부모님과의 마찰, 의견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그때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지난 시간이나 선택이 후회스럽다면 그때 내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원인이 뭐였지? 라고 떠올려보고 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후회되는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도 같이 적어보세요. 좋지 않은 선택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나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그때 그 일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동경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길을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더 좋았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사회에 첫 발을 들일 때 처음부터 맞지 않는 진로를 선택해서 고민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었는데요. 다양한 직업과 진로를 경험하면서 서서히 나와 내 가치관에 대해 알아가고 나에게 맞는 진로를 점점 더 발견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 30대부터 완벽하게 잘 나가는 친구들이 눈에 많이 띄기도 하고 부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완벽한 20, 30대를 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나 각자의 문제와 단점이 있고 삶의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인생이 있어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다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담드림 연구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지 고민 많으시죠?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회할 가능성이 높은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 일을 왜 선택했을까? 라고 후회하기 쉬운 진로 선택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트렌드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것. 모든 분야에는 트렌드, 유행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러한 변화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진로와 직업을 트렌드에 따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래 전망과 직업 전망은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유망하다고 하는 산업이나 직업이 미래에도 전망이 좋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주변의 추천만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타인에게 좋아 보이는 남들이 추천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의 적성이나 성향에 맞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 방황하게 될 수 있는데요. 타인의 추천 때문에 진로나 직업을 선택했더라도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지게 됩니다. 모두에게 좋아 보이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미래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셋째, 직업의 단면만 보고 선택하는 것. 모든 직업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직업의 좋은 면, 장점만 보고 진로나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단점으로 그 진로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점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견딜 수 없는 단점이 있다면 그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데요. 진로와 직업 선택은 꼭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때에 따라 좋아 보이는 직업, 안 좋아 보이는 진로나 직업도 있겠지만 결국 나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통찰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나의 적성, 나의 성향,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진로와 직업은 어떤 게 있을지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세요. 저 또한 나의 적성과 성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로를 선택해서 오랜 시간 방황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아무쪼록 자기 자신과 직업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택은 마치 도미노처럼 지금 내린 결정이 다음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선택으로 이어져서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도미노와 같은 선택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들을 내려면, 안녕하세요. 소담드림 연구소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까지 너무나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들까지 선택해야 할 것들 투성이인데요. 점심을 김밥으로 먹을지 샌드위치로 먹을지와 같은 간단한 문제라면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진로나 직업 같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후회 없이 좋은 선택을 내리기 위한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다짐이 필요한데요. 바로 나쁜 선택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익숙함이 속아 좋지 않은 선택을 유지하거나 밀어붙일 때가 있는데요.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좋은 선택이란 이성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에서 모두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는 안 돼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선택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후회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중요한 결정일수록 책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찾아보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로부터 조언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모을 때는 듣고 싶지 않은 정보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실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한데요. 좋은 결정을 위해서는 제대로 진실을 들여다보고 내가 착각하는 부분이나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정보를 알게 되기도 하고 선택지가 더 넓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선택이란 나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맞아야 해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행복, 의미,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하겠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마치 도미노처럼 지금 내린 결정이 다음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선택으로 이어져서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도미노와 같은 선택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들을 내려면 충분히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돌아보고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나의 과거에 후회되는 선택이 있었다면 다시 그런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고 착각했던 것은 무엇이었고, 지금의 선택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하고 더 살펴봐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 상황적인 압박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순간적인 착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맞지 않는 진로를 선택해서 오랜 시간 진로 문제로 고민도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저처럼 오랜 시간 방황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잘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좋은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치관에도 맞고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보세요. 네, 오늘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꿀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늘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만큼 아무쪼록 후회 없는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과 행복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수담드림 연구소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잘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 일은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 진로와 직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잘하는 일, 나의 재능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이를 경험하면서 타인의 칭찬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나의 재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일은 쉽고 빠르게 성과가 잘 나오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일. 너는 이걸 왜 이렇게 잘해? 나도 너처럼 잘하고 싶다 라는 말을 듣는 일. 다양한 적성 검사에서 상위 능력에 해당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하는 일, 재능이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오랜 시간 학습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잘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행동, 흥미있는 분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무료 직업 선호도 검사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나는 개인적인 만족감, 행복, 자아 실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경제적인 여유, 안정감, 워라밸, 성과와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 외에도 다양한 기준과 가치관이 있으실 텐데요. 나에게 중요한 가치관을 우선순위에 맞게 적어보고 점수도 매겨보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험이 적을수록 직업에 대한 명확한 선택 기준을 갖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나 자신과 연애하듯이 나를 탐구하고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와 조언도 얻어보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직업 우선순위와 가치관,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진로 변경도 가능하고 여러 삶의 경험, 직업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중에서 잘하는 일을 찾을 수도 있고 잘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직업 선택 기준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 번 바뀌실 수도 있어요. 저 또한 간호사, 연구원, 프리랜서, 음악가, 경제공부, 심리학 공부, 진로 유튜브 등 여러 직업과 진로를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행동에 따라 내 생각과 가치관도 변할 수 있는데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면 나를 일부러 성장하는 사람 옆에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 사람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소담드림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 주변 환경의 영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만 두라는 뻔한 얘기는 아니에요. 내 주변이 나를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인지 아니면 내 긍정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인지 한 번쯤 확인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환경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을 의식적으로 좋은 환경에 두어야 합니다.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행동에 따라 내 생각과 가치관도 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고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야. 모험을 하지 마. 뭐하러 일을 만들려고 하니? 나대지 마라. 내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이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축되고 부정적이 되기 쉽겠죠. 이런 환경이 지속되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으로 나는 역시 안 돼. 라는 생각이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면 나를 일부러 성장하는 사람 옆에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 사람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성장하고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의 가까운 주변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면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강연이나 세미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좋은 정보도 얻고 그곳에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두어서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을 집중하고 공부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보세요. 더 효과적인 자기 성장에 도움을 줄 거예요. 네, 오늘은 나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 성장하는 사람, 좋은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나가셔서 날마다 더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5년 전만 해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고 자책하며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불안한 미래와 경제적인 문제, 당시 좋지 않았던 건강 등으로 압박감과 우울감을 느꼈고 나의 삶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생각에 무기력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3년 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담드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성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무엇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또 성장하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부터 30대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저는 제 전공이 제 적성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중반 이후로는 음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집, 직장, 음악의 범주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도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 이후에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외부적으로는 코로나가 유행했고 본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나빠진 건강으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저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첫 시작은 경제 유튜브였는데요. 그동안 많은 유튜브 채널을 시청했지만 저는 딱히 경제 분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경제 유튜브를 보고 거기서 추천하는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구나.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경제 분야에 대해 빠르게 공부했고 점점 더 분야를 넓혀가면서 지식도 쌓고 시야도 넓혀갔습니다. 아는 것이 쌓여가니 세상을 보는 눈도 제 자신과 상황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고 삶의 활력과 자신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저는 소액이지만 투자도 시작했고 의류 쇼핑몰 창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어요. 물론 처음이기도 했고 도와주고 피드백해주는 멘토가 없어서 비록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모두 1년 전에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제 삶에는 큰 변화였고 성공 여부를 떠나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공부와 경험을 쌓아나갔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창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 겪은 많은 고민들, 경험과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로, 직업, 커리어에 대한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고민이나 갈등, 위기들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현재 내가 멈춰 있는 것 같고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내가 갇혀 있는 상황과 생각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에도 눈을 돌려보세요. 세상을 보는 눈과 프레임이 바뀌면 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상황도 바뀌게 됩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위기들을 기회로 바꾸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담이야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 퇴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 힘들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취업이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취업을 고시처럼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이 취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공무원에 합격하고도 스스로 직장을 나오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AI의 발달로 단순 업무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이 AI나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평생 직업도 평생 직장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나만의 재능과 강점, 필살기를 찾고 이것을 직업으로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칭찬이 있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건 더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인정받는 일, 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빠져들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일, 나다움을 느끼게 하고 생기가 돌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목록으로 쭉 작성해 보세요. 작성할 일들 중에서 나만의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내어보세요. 나만의 강점과 장점을 모으고 통합해서 나만의 필살기를 만들어 보세요. 개인의 고유한 역량이 경쟁력이 되고 중요해지는 시대인 만큼 자신을 탐구하고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발전해 나간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구, 새로운 기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빠르게 적응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앞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선하고 도전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고 혁신이 일상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려면 새로운 기술과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배우고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유동적으로 바꾸고 그에 맞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언어 능력 키우기. 국가 간의 경계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전 세계 사람들과 협업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시대의 언어 능력이 필수이기도 하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언어 능력,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더 많은 무수한 기회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네, 오늘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길러야 할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변화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위인이나 기업가, 멘토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멘토를 꼭 유명하거나 큰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현재 1, 2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멘토는 3, 4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담드림 연구소입니다.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찾고 싶은 것이 좋은 멘토인데요. 오늘은 나에게 맞는 좋은 멘토를 찾을 때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멘토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멘토란 여러분에게서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이 빛을 발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멘토를 만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나를 성장시켜줄 좋은 멘토,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책 속에서 좋은 멘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위인이나 기업가, 멘토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쓴 책 속에서 지혜로운 답과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멘토를 꼭 유명한 사람이나 큰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두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성공하고 잘 알려진 사람들을 우리의 멘토로 두기는 쉽지 않은데요. 만약 내가 현재 1, 2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멘토는 3, 4단계에 있을 거예요. 단계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내 윗단계에 있는 멘토에게 조언을 얻으면 됩니다. 물론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나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혜로운 멘토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점을 더 개발시켜야 하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알려줄 거예요.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멘토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 건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 안에 갇혀버렸을 때 저의 멘토가 되어준 좋은 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잘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찾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좋은 친구, 책이나 강의를 통해 만난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던 멘토분들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좋은 멘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좋은 멘토를 만나기 전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좋은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정중하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멘토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좋은 조언을 내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때로 멘토도 틀릴 때가 있고 나와 맞지 않는 답을 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오늘은 좋은 멘토를 찾을 때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좋은 멘토를 찾고 인생의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진로 직업 커리어에 대한 영상을 저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해서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진로 직업 커리어에 대한 저만의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